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 스토그래피의 대표 먼지나방입니다. 오늘은 좀 소개 멘트가 달랐죠 여러분?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한창 퍼스널 컬러 자격증반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또 퍼스널 컬러에 관련된 창업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뭐 DM이라든지 댓글로 퍼스널 컬러 창업은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요런 걸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좀 몰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하고 오늘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이제 이번 영상은 조금 특별하게 희망편과 절망편으로 나눠서 Q&A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창업이라고 하면 되게 희망찬 얘기만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약간 순한 맛 매운맛 버전이랄까요? 그리고 질문들은요 퍼스널 컬러와 전체적인 창업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봤고요. 더 보기란이랑 그 다음에 고정 댓글로 타임라인 저희가 달아 놓을 테니까 질문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퍼스널 컬러 관련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제가 시각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전공 선택의 과목에 퍼스널 컬러라는 그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퍼스널 컬러라는 것에 대한 거를 좀 접했고 꽤 많이 여러 가지로 공부를 시작을 했었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초반에 퍼스널 컬러를 접하게 된 계기였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잘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로 선택에 대한. 근데 그 당시엔 어쨌든 디자인과를 졸업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거 뭐 있지? 나 화장품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해. 그러면은 내가 사진은 전공은 아니니까 그럼 화장품 회사에 가서 디자인 해볼까? 그래서 이제 제가 화장품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 첫 회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입큰이었어요. 화장품 회사에 가서 또 디자인하고 마케팅하고 하면서 화장품 회사에서 꽤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향수 회사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됐죠. 아무래도 연예인들을 스파성으로 많이 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에드버 같은 거 촬영을 다니면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연예인한테 이 컬러가 잘 받진 않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시즌에 나온 이 제품을 이 연예인한테 쓰지? 막 이런 궁금증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기고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막 이렇게 머릿속에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보고 나서 내가 일반 사람들한테 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퍼스널 컬러고, 이제 그거를 토대로 사진을 그럼 내가 한번 찍어보자 직접. 사진도 찍어주고 퍼스널 컬러 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스타일링 해주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게 지금의 이제 스토그래피인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교구들이 있어요. 우리 드레이핑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애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을 해볼게요. 드레이핑 교구, 이렇게 천 하는 거, 이렇게 휙휙 넘기는 거, 그 천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측색기, 저희는 무조건 측색을 하기 때문에 측색기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그 외에 기타 교구들 있잖아요. 뭐 판넬이라든지 뭐 설명할 수 있는 뭐 자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공간들도 필요해요. 어쨌든 좁은 공간에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자연광이나 이제 조명 같은 게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이제 지하 말고 지상에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하고, 컨설팅을 하려는 뭔가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제대로 된 갖춰진 실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그 고객님들 퍼스널 컬러별로 화장품을 직접 다 추천해드리는 그런 게 있다 보니 타입별로 또 구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뭐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 되게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한 편입니다. 일단은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 그 왜 우리 회사 다닐 때 진짜 막 컴활 자격증 따고 엑셀 자격증 겁나 따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엑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넌 엑셀의 신이구나 막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하고는 사실 다른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대를 해주는 건 맞지만 그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아무래도 퍼스널 컬러 컨설팅 자격증이라는 게 사설로
일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기관에서 딴 자격증인지도 되게 중요하고, 잘된 커리큘럼, 체계적인 커리큘럼에서 배운 사람이냐도 그 사람의 컨설팅의 퀄리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것들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과정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저는 좀 제대로 된 걸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희도 이 자격증 발부를 한 업체니까 아시죠, 여러분?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이랑은 정말 상관이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사진과를 나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각 디자인과 나왔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사진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공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감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말씀드리면 되게 재밌는 건데, 양 실장님,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일하시는 저희 교육실장님은 국어 국문학과를 나오시고, 많이 알고 계신 최 실장은 제빵을 전공했습니다. 빵 만들다가 갑자기 사진을 찍고 갑자기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뷰티를.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친구는 가구를 전공한 친구고요. 또 한 친구는 미디어 영상학부. 그래서 관련 전공이냐 아니냐는 제가 보기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퍼스널 컬러라는 게 유행한 지는 진짜 좀 됐는데 근 5년 사이에 제일 많이 유행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진짜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보여주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퍼스널 컬러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중요한 시대니까. 근데 다만 이 퍼스널 컬러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업체가 생겨나고 다양해지는 만큼 뭔가의 차별성을 두지 않으면 살아남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새로운 시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냥 퍼스널 컬러 컨설팅, 고객 만나고 이런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 강의, 뭐 기업 컨설팅,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컬러 전문가 과정 교육반 만들고, 저희가 이제 협회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향수도 콜라보도 해보고 화장품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분야들과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게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한 뭐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퍼스널 컬러는 계속 인기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망 자체는 밝다고 봅니다. 이제 근데 거기서 차별성을 얼마만큼 둬서 우리 업체가 살아남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한번 각자가 해보셔야겠죠. 이제 창업에 관한 질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삶의 질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워라밸일 수도 있어요. 워라밸인 사람도 있고 또 금전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회사도 7년 다녔죠? 지금 사업 11년 차 했죠? 완전 비슷하진 않지만 그 연차수가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닐 때는 확실히 워라밸은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회사는 내가 뭐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월급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마음가짐 자체가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사업이라는 건 내가 움직이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감도 되게 높아지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수입이 균일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는 쪽 자체는 삶의 질이 높아요, 확실히. 근데 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또 찾고 또 매번 발전해 나가는 또 나의 모습을 보면 만족도 자체에서는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워라밸은 포기하는 거죠, 그 대신에. 사업자로서의 필요한 마인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내일 당장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저는 진짜 그래왔거든요. 여태까지 11년 동안 나 진짜 다음 달에 망하면 어떡하지? 다다음 달에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인드로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물론 주변에서 볼 때 야, 너 사업 잘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또 저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제가 망해본 적이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제가 망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서워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존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일단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빚이 0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빚을 내지 않았던 건 정말 잘한 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천구의 털을 잡은 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너무 고백 같아가지고 오글거려서 막 얘기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저는 회사 저희 팀원들을 모두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채린이는 저랑 거의 같이 5년 넘게 일한 친구잖아요. 제가 사업이 이제 잘 되기 시작할 때부터 들어왔었던 거의 초창기 원년 member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린이를 뽑은 거? 그게 저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채린이를 뽑지 않았으면 또 저희 회사가 이만큼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정말 제 옆에서 열심히 따라와준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아끼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저희 회사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인성이 다 우리 친구들도 너무 좋고 그냥 너무 사랑해요. 제가 우리 회사 사람들을 진짜 진심으로. 이거는 일하는 게 되게 힘들 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을 상대하는 업종이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 으쌰으쌰 하는 게 되게 힘이 많이 되고,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 되게 행복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잘 만난 거, 그게 제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직업 그리고 연령층 그리고 다양한 정말 성격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살면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이 부분이 저한테 가장 익사이팅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아요. 사람들 새로 만나는 게. 남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최대치로 끌어서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걸로 스타일링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사진도 제가 막 찍지 않잖아요. 뭐 이 사람한테는 이 각도에서가 가장 시너지가 나,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다 해줬을 때 그걸 또 결과물로 뭔가 아웃풋으로 드렸을 때 고객님들이 막 너무 좋다고, 너무 인생 사진이 나왔고, 그리고 컨설팅도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내 컬러 찾은 것이 너무 기쁘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저는 진짜 제가 살아있는 걸 느낀다니까요. 지금 여태까지 말한 이것들이 가장 뿌듯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1년째 이 같은 업종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퍼스널 컬러랑 사진이랑 이 창업에 대한 질문들을 희망편으로 이제 한번 찍어봤는데, 중간중간에 약간씩의 그 절망들이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이렇게 찍어보았고요.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절망편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 결과적으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팩트는 회사 다닐 때보다 거의 업무하는 양의 수준은 거의 5배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워라밸을 따진다고요? 대표가요? 망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막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